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서학입니다. 오늘 함수열 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연습 문제 4-유제 4-2번 안 풀었는데 풀고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젤라스콜리 티어럼 관련된 문제고요. 자, FN이라고 하는 친구가 bounded, uniformly bounded sequence of functions. 그리고 근데 Riemann integrable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Riemann integrable on AB. 네, 이런 조건이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fnx라고 하는 친구를 적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적분한 함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n t dt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적당한 부분수열 subsequence fnk가 있어서 이 fnk가 이제 uniformly converge 하면 좋겠다. 네,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부분수열 뭐 이런 거 나온 거 봐서는 아르젤라스콜리 티어럼을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르젤라스콜리 티어럼이 무슨 조건이 있었어야 되냐면 uniformly continuous라는 조건이 uniformly bounded 혹은 pointwisely bounded 조건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냥 pointwisely bounded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pointwise bounded 이런 조건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equicontinuous 이렇게 조건이 있었으면 subsequence가 있어서 그 subsequence가 uniformly convergent 하도록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pointwise bounded인지 equicontinuous인지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pointwise bounded인지 체크를 해봅시다. fnx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bounded가 되는지, n에 의존하지 않게 bounded가 되는지, 네, 그거를 살펴볼 건데 uniformly bounded 조건을 당연히 써야겠죠. 다시 말하면 fnx라고 하는 친구는 적당한 m이 있어서 such that fnx는 절대값 취했을 때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n과 모든 x에 대해서. 맞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fnx 고정시킨 상태에서 x를 고정시킬게요. x는 상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x 제로라고 쓸게요. 라지 fnx의 제로라고 하는 친구의 절대값을 보시는 건데 정적분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0까지 절대값 fn t d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나요? 이 친구가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모든 nx에 대해서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 곱하기 x0 빼기 a보다 작거나 같겠죠? 절대값 취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어쨌든 n에 의존하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바운드드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포인트와이즈 바운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사실은 이 친구가 b-a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사실은 x0에 의존하지 않게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pointwise bounded일 뿐만 아니라 uniformly bounded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iformly bounded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원래는 pointwise bounded 정도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uniformly bounded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equicontinuous다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좀 쓰기 귀찮아서 제가 말로는 안 적고 있어요. 뭐 어렵진 않죠? 네, 이렇게 적을게요. equicontinuous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그쵸? x랑 y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우면 fnx랑 fny 사이의 거리도 충분히 가깝다. 여기서 이것을 n에 의존하지 않게 그렇게 델타를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fnx 빼기 fny를 한번 적어봅시다. fnx 빼기 fny를 적어보시면, 그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nt dt에서 인테그랄 a부터 y까지 fnt dt를 빼는 거니까 인테그랄 그쵸? y부터 x까지 맞나요? fnt dt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절대값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친구는 당연히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인테그랄 y부터 x까지, 사실 x랑 y 사이에 누가 더 큰지는 모르긴 하는데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x가 y보다 크다고 놓을게요. x가 y보다 작은 경우도 똑같이 할 수 있을 테니까. x가 y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인테그랄 y부터 x까지 절대값 fnt dt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놓으시면
이 친구가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y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맞죠? x랑 y 사이 거리가 n분 엡실론보다 만약 작았으면 그러면 이거는 n에 의존하지 않게 무조건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절대값 x-y가 만약에 n분 엡실론보다 작았다면 각 엡실론에 대해서 절대값 x-y가 n분 엡실론보다 작았다면 그러면은 이게 성립을 하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여기서 잡은 이 엡실론이 여기 잡은 여기서 잡은 델타가 이런 x, y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n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퀴컨티뉴스의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을 시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만약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기가 싫으시면 이거를 지우고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좋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제가 대충 썼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좋아요. 이 정도로만 이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내용인 스톤-바이어스트러스 theorem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해석학뿐만 아니라 뭐 응용수학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정리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theorem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앞에서 배웠던 이제 앞에랑 좀 결이 다릅니다. 앞에 첫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구분을 해서 뭐 아르젤-라스코리 theorem 이런 거랑 별로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uniformly uniformly converge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이제 필요해서 여기서 소개를 하는 거지만 그냥 아예 그냥 새로운 테마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는데 theorem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theorem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으로 보게 될 거는 bias trust approximation theorem입니다. 사실은 해석개론 보통 한다고 하면 이제 theorem 7.26 정도는 이 bias trust approximation theorem 정도는 다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일반화가 이제 스톤 바이어스 트러스트 theorem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안 하는 교재도 많은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이 바이어스 트러스트 어프록시메이션 theorem의 사실 엄청난 일반화거든요. 제너럴라이즈 버전이 우리 스톤 바이어스 트러스트 theorem까지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원형인 가장 이제 뭐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 중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어스 트러스트 어프록시메이션 theore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F라고 하는 친구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theorem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연속 함수를 항상 다항 함수로 근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n there is a sequence fn p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폴리노미얼들이 있어서 폴리노미얼 펑션 다항 함수가 있어서 such that pn이 f로 이제 균등 수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그래서 PN이 F로 이제 수렴을 하죠. 특히 균등 수렴하기 때문에 PN의 성질을 F가 그대로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균등 수렴하면 성질들이 많이 닮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로 이제 잘 근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연속함수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상한 연속함수 많았죠. 우리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막 그런 함수도 있었고 막 보면은 이상한 별의별 함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되게 심플하게 다항함수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정리예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복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f가 실수였으면 그러면은 이 다항식 역시 실수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bn can be taken real. 그러니까 만약에 실연속함수면 실함수면은 그러면 실다항함수로 근사할 수 있고 복소함수면은 당연히 실다항함수로 근사를 못하고 복소다항함수로 근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근데 증명이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조금 테크니컬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다항함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서 그러니까 약간 theoretical한 이제 뭐라고 할까 theorem이지 이게 막 construction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예쁘진 않아서 이 PN 자체를 막 테일러 다항식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막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수치 해석 공부하시면 가끔 이제 쓸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PN을 건설하는 거, 그러니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이걸 실제로 이제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루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까먹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아니라면. 어쨌든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for convenience,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를 그냥 편의상 0부터 1까지로 놓을게요. 그리고 F0랑 F1을 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얘를 왜 가정해도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뭐 F가 이렇게 있었어요. F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X축을 적당하게 이제 확대 축소를 해서 딱 구간의 길이가 1로 맞춰준 다음에 그걸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0부터 1까지 맞춰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확대 축소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X 대신에 AX를 넣겠다는 거예요. 함수에다가 Y는 FX가 있었으면 여러분이 Y는 FAX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은 A분의 1배로 그 확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X 대신에 EX를 넣으면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이제 절반으로 약간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생겼던 게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거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x에다가 몇 배를 해주게 되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행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역을 여러분이 0부터 1까지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항함수가 뭐 다항함수가 아니게 되고 그러진 않죠. 그쵸? 함수가 다항함수로 바뀌는 과정, 그러니까 함수를 다항함수로 근사를 하고 있는데, 그죠? 함수를 다항함수로 근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PN이 F로 수렴한다는 거, 균등 수렴한다는 건 PN과 F의 차이가, 숨놈으로서의 차이가 0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이게 동치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얘를 이제 확대 축소를 하면 얘도 같이 확대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항함수는 여러분이 확대 축소를 한다고 해서 다항함수가 아니게 되지 않죠. 여전히 다항함수고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다항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이 근사를 잘 했으면 그걸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A부터 B까지로 맞춰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다항함수를 맞춰줄 수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다항함수는 확대 축소, 평행이동에 대해서 다항함수는 여전히 다항함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A부터 B까지를 0부터 1까지로 이제 가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F0랑 F1을 0으로 가정해도 되는데 이거는 얘는 약간 X축을 왔다 갔다 한 거라면 얘는 약간 Y축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F0이 0이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 3이었다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F0을 0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다항함수도 여전히 평행이동 타더라도 여전히 다항함수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F0을 0이라고 가정해도 괜찮아요. 그럼 F0을 0이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F1이 만약에 0이 아니었다, 3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서 0에서 이제 0이었고 1에서는 3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F1은 0이라고 가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3x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fx에서 여러분이 f1이 만약에 0이 아니었다, a였다고 한다면 fx에서 ax를 빼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 함수는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x 빼기 ax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함수는 1 넣었을 때도 0이고 0 넣었을 때도 0인 함수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 함수를 내가 다항함수로 근사를 할 수가 있다면 이 함수를 다항함수로 근사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0 보내게 하는 pnx를 내가 찾을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pnx 빼기 ax라고 하는 함수가 fx를 근사하는 함수가 되겠죠? 맞아요?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가 fx를 근사하는 다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이 F0하고 F1이 모두 0인 경우에 증명을 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다항함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결론은 이제 F0하고 F1도 0으로 맞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예전에 테일러 정리 증명했을 때 뭔가 비슷한 테크닉을 많이 썼었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정할 수 있다.
혹은 그게 좀 헷갈리면 예전에 그 평균값 정리 증명했을 때 비슷한 문법을 썼었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기억나시나요? 네.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 증명하는 그 방식을 떠올려 보시면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쓰는 스탠다드한 테크닉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세히 쓰진 않을게요. 방금 설명한 게 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한 상황에서 이제 이 함수를 근사하는 다함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define fx를 좀 더 이제 정의역을 확장을 해서, 왜냐면 다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보기 좋으라고 f도 확장을 할게요. 그래서 f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면 0이라고 쓸 건데 0부터 1까지에서는 정의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0부터 1까지 바깥에서 정의를 할 건데 0으로 다 맞춰주는 거죠. 근데 f0하고 f1이 0이니까 전부 다 0으로 맞춰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연속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 더불어서 f는 uniformly continuous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0부터 1까지 구간에서는 닫힌 구간이니까 컴팩셋이니까 컨티뉴어스 펑션, 컴팩셋에서 컨티뉴어스한 펑션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했었어요. 0부터 1까지는 당연히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입니다. 컴팩셋이니까. 근데 바깥에서도 다 0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여전히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나요? 별건 아니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정의가 뭐예요? 그쵸? 내가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 함수값에서 엡실론 밴드를 그렸을 때 그 엡실론 밴드를 안에 쏙 들어가도록 하는 델타를 그 x에 의존하지 않게 혹은 a에 의존하지 않게 잡을 수 있다. 이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정의잖아요. 근데 바깥은 어차피 다 0이니까 뭘로 잡든 간에 상관없거든요. 이거는 뭐 델타를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죠. 바깥은 어차피 0이니까 웬만한 크기의 델타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0으로 다 맞춰주셨다면 그럼 당연히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는 거예요. 굳이 증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이거 해석개론 원에서 많이 했죠. 네. 굳이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식으로 써보면 이런 거죠. x랑 y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랑 fy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델타가 이 x랑 y에 의존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식이 성립하도록 여러분이 델타를 잡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x, y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닫힌 구간 하나 있었으면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델타는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건 알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x랑 y가 0부터 1까지 안에 없을 때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x랑 y가 0부터 1까지 안에 없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0부터 1까지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y는 0부터 1까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x가 0부터 1까지 바깥에 있더라도 fx 값하고 f0 값은 똑같을 거거든요. 어차피 둘 다 0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가면 좀 이상하네요. 음, 그쵸. 이거 좀 쓰기가 되게 곤란하네. 생각보다 쓰기가 좀 곤란하네요. 음,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아, 별건 아닌데 쓰기가 좀 곤란해요. 어쨌든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델타는 있었던 상황이고, 바깥 범위에서도 그 델타를 여전히 사용을 해서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x가 0과 1 바깥 여기 바깥에 있었다고 합시다. 바깥에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0부터 1까지가 이렇게 있었고 x가 여기 바깥에 있었어요. y는 여기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x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면 그러면 x랑 y 사이 거리랑 0과 y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0과 y 사이의 거리가 더 짧죠. 그러니까 x랑 y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았으면 0과 y 사이의 거리도 델타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f0과 fy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았을 텐데 이거에 의해서 이건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fx니까 여전히 성립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그럼 x랑 y 사이 거리가 1과 y 사이 거리보다 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가 이제 uniformly continuous on R이다라고 하는 게 네, 성립을 할 수밖에 없고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QNX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는 이제 세팅이고 F를 그냥 확장만 했을 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한 거는 뭐 없습니다. 네, 별로 한 거 없고 이제 실제로 테크니컬한 거는 이제 어떻게 다함수를 잡을 것이냐가 문제예요. 다함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QNX라고 하는 친구를 잡을 건데 얘를 이제 CN 곱하기 1 빼기 X 제곱 N 제곱으로 잡겠습니다. 일단 CN은 상수고요. CN은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QNX dx 값이 1이 되도록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건데요. 그러니까 CN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뭔지 구체적으로 잡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계산하기가 좀 힘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CN이 뭔지 쓸 수는 있죠. 그러니까 CN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빼기 x제곱에 n제곱분의 1 dx분의 1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친구는 0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CN이 잘 정의가 됩니다. 무조건 양수로서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QN을 설계를 할 건데 얘는 여러분이 그림상으로 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아셔야 되는데 n은 1일 때부터 한번 그려보시면 좀 와닿을 수 있어요. n은 1이면은 결론적으로는 1 빼기 x 제곱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물선이죠. 포물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입니다. 컴퓨터로 여러분이 이제 그려보시든지 아니면 좀 생각을 해보셔서 그려보시든지 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그리는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x 절편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과 1이 x 절편인 건 맞는데 이게 점점 약간 이렇게 생깁니다. 사실은 이게 1-x제곱의 제곱이라고 하면 1 플러스 x의 제곱 1-x제곱이니까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접하도록 그려져야 되죠. 접하도록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n은 3일 때를 그려보시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급격하게 경사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넓이는 다 1로 일정해야 되니까 넓이는 1로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가는 만큼 이게 높이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점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n을 약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약간 진짜 이렇게 그 약간 뭐라고 할까? 이 침처럼 이렇게 뭔가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양이 그려지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진짜 무한대라면 약간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정확하게 2분의 1에서 약간 무한대를 찍는 혹시 디렉 델타 함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지만 informally q infinity x라는 건 x가 0일 때 무한대고 x가 0이 아닐 땐 다 0인 그런 모양이 그려지는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함수값의 그 변화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이런 0이 아닌 곳은 점점 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0인 곳만 계속 올라가요. 이 뾰족한 이 점만 올라가서 Q인피니티 X라는 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인 것 같고 이거를 물리학에서나 혹은 수학에서도 사실 디렉 델타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델타 X 이렇게 쓰기도 해요. 디렉 델타 함수. 이런 것도 사실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테마인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함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미분방정식에서 아마 처음 보게 될 거고 미분방정식 이제 그쵸. 라플라스 변환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디렉 델타 함수를 아마 처음 보시게 될 거고 이거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식은 이제 대학원 해석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공부를 하시면 그때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인포멀하게는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다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왜 생각하냐?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fx를 근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릭인데 그 트릭을 소개하기 전에 일단 CN에 대한 정보를 하나 적도록 하겠습니다.
claim. cn이 루트 n보다 작다.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빼기 x 제곱의 n제곱 dx, 이게 지금 cn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값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알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은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얘가 뭐보다 큰지를 찾을 거예요. 이게 cn분의 1이니까 그게 뭐보다 작은지를 알려면 cn의 뭐 상계라고 할까요? cn의 상계를 알려면 이게 뭐보다 작은지 하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찾을 거냐면 근사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이제 안쪽에 있는 함수가 우함수니까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cn분의 1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적분 구간을 줄이면 당연히 함수값이 그 적분값이 작아지겠죠. 그쵸? 왜냐면 안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이 인테그랄 0부터 루트 n분의 1까지 1 빼기 nx의 제곱 d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개를 해보면 이항 전개죠. 이항 전개를 해보면 1 빼기 nx 제곱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1의 x의 대제곱 이렇게 쭉쭉쭉 갈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쪽에 있는 이쪽은 0보다 큰 수입니다. 왜냐면 x가 루트 n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작거나 같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증명을 굳이 해야 되나?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셔서 하는 게 조금 싫을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x의 n제곱 맞죠? 에서 1 플러스 nx 제곱을 계산한다고 이걸 fx라고 논다고 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n분의 1과 0 사이에 있을 때 fx가 양수인지를 체크하고 싶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뺀 게 양수면 그러면은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x가 0과 n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이 친구가 0보다 큰지를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미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f'x는 뭐냐면 n 곱하기 1 빼기 x n-1제곱에 마이너스 붙인 거고 얘 미분하면 플러스 n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 함수는 n 곱하기 1 빼기 1 빼기 x의 n-1제곱이니까 x가 0과 n분의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이 친구는 양수니까 맞죠? 얘 양수 맞죠? 이 함수는 증가함수예요. 근데 0 넣었을 때 0이니까 항상 양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요. 이거 고등학교 때 다 했던 테크닉입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성립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바꾸니까 적분하기 훨씬 쉬워졌죠. 이건 적분을 바로 할 수 있죠. 적분을 해보시면 이제 x 빼기 3분의 nx 세제곱 하시고 이제 루트 n분의 1 0 이렇게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루트 n분의 1 빼기 3 루트 n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루트 n분의 5인가요? 5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루트 n분의 1보다 큽니다. cn이 cn분의 1이 루트 n분의 1보다 크니까 cn이 루트 n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죠. 클레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QNX라는 함수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했어요. QNX를 왜 도입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거는 informally 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QN이 만약에 델타가 0보다 크면 그럼 QN이 0으로 균등 수렴한다 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노트를 하고 갈게요. 이 클레임에 의해서 QN이 0으로 균등 수렴한다. 사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보이긴 하는데 이 인포멀한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쓰려고 하는 건데 왜 0으로 균등 수렴할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균등 수렴을 체크하고 싶으면 cn 곱하기 1 빼기 x제곱의 n제곱의 숨놈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0으로 가는 체크를 하고 싶은데 보시면은 이 친구는 항상 1보다 작고 그쵸?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 친구는 항상 1보다 작고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다시 정확하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QN이 0으로 간다. 이 구간 내에서 0으로 간다라는 걸 체크하고 싶으니까 자, norm of QN의 infinity 놈을 보는 거예요. QN의 infinity 놈을 보는 건데 cn 곱하기 1 빼기 x 제곱의 n 제곱의 infinity 놈을 보는 거죠. 근데 x가 델타와 1 사이에 있을 때 뭐가 제일 크냐라고 물어보면 델타일 때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델타일 때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좋겠죠. 그래서 얘는 cn 곱하기 1 빼기 델타 제곱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는 루트 n보다 작으니까 얘는 루트 n 곱하기 1 빼기 델타 제곱의 n제곱보다 작은 거죠. 근데 얘는 지수함수고 미칠보다 작은 지수함수고 그니까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QN의 인피니티 놈이 0으로 가니까 QN이 0으로 균등수를 만다. 그러니까 델타가 만약에 0이었으면은 안 돼요. 0이었으면 이게 1이니까 CN이 0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0이었으면 안 되고 어떤 0보다 큰 쪽에서 이게 성립을 해야죠. 사실 0일 때는 지금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어쨌든 델타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서 델타부터 1까지는 균등수를 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멀한 얘기를 조금 더 포멀하게 썼고요.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하고 싶은 짓은 뭐냐면 우리가 PNX를 설계하는 게 목표라 그랬잖아요. 근데 PNX, F를 근사하는 다항함수를 설계하는 게 목표인데 그 다항함수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트릭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PNX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플러스 t의 qnt dt라고 쓸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엄청난 트릭인데 자 이게 무슨 트릭이냐 바로 뭐냐면 자 QNT라고 하는 친구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얘가 n이 무한대로 간다면 QNT는 어떤 친구라 그랬냐면 t가 0일 때만 살아남고 t가 0이 아니면 다 죽는 친구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은 t가 0일 때 fx 플러스 t는 뭐냐면 fx죠. 근데 t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fx가 아닌 거죠. fx가 아닌 무언가입니다. fx 플러스 t라고 쓸게요. 근데 얘랑 곱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함수에 대한 정보는 날라가요. t가 0이 아닐 때에 대한 함수값의 정보는 날라가고 t가 0일 때 fx에 대한 정보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분하는 그 구간의 길이가 사실 이게 0이니까 t가 0일 때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적분하는 구간의 길이가 0이니까 그게 죽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면 적분해봤자 0이잖아요. 정적분할 때. 하지만 적분하는 그 피적분 함수가 무한대기 때문에 적분을 해주면 약간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되어서 정확하게 fx만 살아남습니다. 얘랑 상쇄가 되어서. 이해가 가시나요? 약간 뭘 하고 싶은지 아시겠네요. 이게 트릭이에요, 트릭. 실제로 이건 보여야 되는 건데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QNT라고 하는 친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확하게 t가 0일 때만 무한대로 살아남는 친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죽고 다 0이니까 나머지 정보는 다 죽고 t가 0일 때만 살아남기 때문에 t가 0일 때 함수값인 fx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트릭입니다. 이 트릭을 뭐라고 하냐면 컨볼루션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컨볼루션. 이렇게 두 함수를 뭐 대충 약간 곱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함수를 얻은 거를 우리가 컨볼루션, 합성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합성곱은 해석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테크닉이고 해석학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합성곱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 QNT가 좋은 성질이죠. 이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F보다 좋아요, 성질이. 왜요? 다항함수잖아요. F보다 좋죠? QN이라고 하는 친구가 좋습니다. 다항함수니까. 이 친구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제가 하는 건 다 인포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된다는 게 아니라 인포멀하게 대부분은 그렇다. 그래서 이 트릭을 많이 쓴다라는 건데 이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친구도 좋은 성질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면 이 친구도 무한번 미분 가능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곱의 여러 가지 좋은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트릭을 왜 쓰는지 알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fx를 원한다 그랬어요. fx를 근사하는 다항식을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fx는 다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함수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 함수의 적당한 폴리노미얼과 그러니까 f랑 적당한 폴리노미얼을 곱을시켜서 얻어낸 이 함수가 바로 이 합성곱시킨 이 좋은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함수가 f를 근사하는 다항식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 스톤바이어스트러스 티어렘의 중요한 이 핵심 아이디어가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에서 사실 중요한 테크닉인데 그래서 개론에서는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볼 때 이런 거 했구나 이거를 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지금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 합성곱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더 좋은 함수로 근사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는 대충 알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 뭐냐면 PN이 결국 그러니까 PN이 다항함수인지가 일단 궁금하고 PN이 왜 다항함수일까요? 폴리노미얼. 이걸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PN이 F로 균등 수렴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일단 이 친구를 조금만 바꿔보면 다항함수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바꿔줄 건데 여기 있는 x 플러스 t를 뭐 y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t는 y 빼기 x죠. 네, 그래서 인테그랄 네. 그러니까 y가 x 플러스 t니까 dy로 바꾸는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x부터 1 플러스 x까지 맞죠? fy에 qn y 빼기 x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뭐가 좋냐면 어쨌든 f는 모든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고 이 친구도 모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거든요. 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그런데 이제 살아남는 친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살아남는 친구가 뭔지가 중요한데 잠시만요. F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서만 살아남죠? 어차피 0부터 1까지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맞죠? 네. 0부터 1까지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Y가 0부터 1까지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X가 잠시만요. 이거를 0부터 1까지 fy qn y 빼기 x dy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우리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이너스 1 플러스 x부터 1 플러스 x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친구는 0부터 1까지를 포함하게 되어 있죠. 맞나요? 맞나?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지금 뭘 착하고 있죠? 0부터 1까지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별거 아닌데 이게 왜 그렇죠? 네. 그러니까 pnx라고 하는 친구가 어차피 우리 0부터 1까지만 정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pnx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0부터 1까지에서만 정의됐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0부터 1까지에서 f를 근사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딱 0부터 1까지에서만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x부터 1 플러스 x까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0부터 1까지 x가 0부터 1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있고 여기에 1 플러스 x가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 x는 0보다는 작은 곳에 있을 겁니다. 여기 사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x부터 1 플러스 x까지라는 이 범위는 그쵸 0부터 1까지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이 구간으로 한정을 한다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1을 쓴 겁니다. 이게 0부터 1까지를 포함하게 하려고. 0부터 1까지를 여기는 포함을 하고 그리고 바깥 범위는 어차피 f가 다 0이니까 0부터 1까지 적분 0부터 1까지에서만 적분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pnx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조금 헷갈리는 트릭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라고 1을 왜 썼는지 좀 알 수가 있겠죠. 좋아요. 그래서 pnx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면 그럼 이제 다함수라는 게 바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 함수가 다함수잖아요. qn이 지금 다함수였잖아요. qn이 이렇게 생긴 다함수였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 y에 대해서 식을 작성을 한다고 해봤을 때 그러니까 y랑 x에 대한 다항식이에요. 이게 y랑 x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그러니까 뭐 y에 대해서 상수항 있으면 앞에 x에 대한 다항식 그다음 y의 1제곱 b a1x a0x a2x y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qn y 빼기 x를 다 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fy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y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a0x는 상수니까 밖으로 꺼내지니까 그러니까 a0x 곱하기 어떤 상수값이 나오겠죠. 적분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1x 곱하기 어떤 상수값이 나오겠죠. 여기도 a2x 곱하기 어떤 상수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다항식이에요. a0x도 다항식이고 a1x도 다항식이고 a2x도 다항식이니까 다 더하면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x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폴리노미얼인 x가 돼요. 물론 x가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pnx가 다항식이다라고 하는 걸 잘 찾았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좋아요.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폴리노미얼인 x라고 하는 걸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위마크를 하면은 만약에 f가 실수였으면 실함수였으면 그럼 pnx도 실함수예요. 맞죠? 왜냐면 이것도 실함수고 이것도 어차피 다 실함수였으니까 이거 다 적분을 해도 여전히 실함수가 나오겠죠. 다 개수가 실수겠죠. 그래서 지금 p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f를 근사를 하게 될 친구일 텐데 이게 복소 함수였으면 이게 복소 다항 함수로 나오는 거고 실함수였으면 실다항 함수로 지금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체크를 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냐? pn이 f로 균등 수렴한지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take 엡실론 하시고 그리고 f가 uniformly continuous라는 조건을 지금 안 썼죠? 우리가 방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안 썼습니다. 그래서 f가 uniformly continuous다라고 하는 걸 지금 한번 써볼게요. x랑 y 사이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럼 절대값 fx 빼기 fy가 2분 엡실론보다 작도록 이렇게 델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uniformly continuous다 이걸 썼고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 pnx 빼기 fx 이거의 이제 쏨놈을 보고 싶은 거죠. 이거의 pnx랑 fx의 차이의 쏨놈을 보고 싶은데 이거의 최대값을 찾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전개를 해보자고요. 써보자고요. 이렇게 생긴 게 정의였으니까.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플러스 t의 qnt dt 이게 pnx고요. fx도 좀 이렇게 적분 형태로 바꿔줄 건데요. 우리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qnt dt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cn을 설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양변의 fx를 곱하시면 fx를 얘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약간 이제 묶여지죠. 이렇게 생겼고 얘랑 묶을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fx 플러스 t 빼기 fx의 qnt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fx 플러스 t랑 fx의 차이는 위에 있는 이 식을 보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x랑 y 사이 거리의 델타보다 작으면 이 친구를 2분의 엡실론보다 작도록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값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놓을 거냐면 이게 t가 이 델타보다 작아야지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뭐랄까요? 분리를 해야겠죠.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면 네. 마이너스 1부터 델타까지 마이너스 델타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델타부터 델타까지, 그리고 델타부터 1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다 더해볼게요. 이렇게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삼각부등식을 쓰려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델타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살펴볼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테크닉인데 중요한 테크닉. 우리가 이제 앞에서 QN이 아까 0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원점이 아니면은 그 구간에서는 0으로 균등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걸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대충 최대값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어차피 얘가 0으로 갈 테니까 얘도 0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의 아규먼트를 쓸 거라서 우리가 이제 fx의 최대값을 m이라고 놓을게요. f가 연속함수니까 최대값이 있죠. 그래서 fx 최대값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상한은 있죠. 상한은 있어요. fx의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런 m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그리고 적분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안쪽에 절대값을 취한 거는 얘가 m보다 작고 얘가 m보다 작으니까 2m보다 작거나 같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qn, tdt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n은 어차피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절대값 취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qn이 0으로 안 갈 거기 때문에 qn이 0으로 안 갈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가 0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친구가 0으로 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여기서는 qn이 0으로 갈 테니까 2m 곱하기 qntdt라고 써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줄일 건데 여기를 써서 줄여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델타랑 델타 사이에 t가 있기 때문에 얘랑 얘 사이 거리는 델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fx랑 fy 사이 거리가 2분의 epsilon보다 작아서 이 친구를 2분의 epsilon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작거나 같아진다가 되겠죠.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어렵게 설명하나요? 어려우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지금 이 친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그랬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qn이 균등 수렴하니까 이 친구의 쏨놈이 0으로 가거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가 0으로 가면 돼요. 모든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친구의 최대값이 0으로 가면 됩니다. 그쵸? 지금 여기는 x에 대한 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사실 x에 관계없는 최대값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면 끝나요. 그러면 얘의 인피니티 놈도 0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갑니다. 지금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얘도 0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qn이 균등 수렴하니까 0으로 균등 수렴하니까 이 구간 내에서 균등 수렴하니까 얘도 0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의 최대값이 0으로 가니까 괜찮죠. 얘랑 얘는 0으로 잘 갔어요. 얘가 문제죠. 얘가 0으로 가느냐. 얘가 0으로 안 가거든요. 얘는 0으로 안 가요. 하지만 qnt를 여러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은 1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2분의 epsilo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자, norm of pnx 빼기 fx 얘의 쏨놈이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델타까지 2m qnt dt 더하기 얘는 2분의 epsilon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인테그랄 델타부터 1까지 2m qnt dt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랑 얘가 0으로 가니까 림숲 n이 무한대로 갈 때 norm of pnx 빼기 fx 얘는 2분의 epsilon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얘가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림숲으로 적었어요. 양변의 림숲을 취하면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가지고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양변의 림숲을 취하면 부등분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리미트가 존재하는 경우는 림숲이 리미트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양변 림숲을 취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림수비 0이려면 안쪽에 있는 건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여기에 있는 친구가 리미트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림 인피보다 크고 기억나나요? 이 아규먼트? 얘가 림 인프보다 크고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림 인프, 림수비 둘 다 0이니까 리미트가 0인 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은 좀 대충 쓰긴 했는데 아이디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함수를 다항함수로 근사를 하고 싶다 이게 목표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항함수로 근사를 하기 위해서 fx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 pnx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적당한 컨볼루션으로 정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fx일 때만 무한대가 되는 그런 함수를 잘 설계를 할 것이고 그 친구가 다항함수인지 그리고 pn이 f로 균등 수렴하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얻을 수 있는 코롤러리를 적어볼게요. 네, 굉장히 이제 오래 설명을 했네요. 자, 코롤러리 7.27 볼게요. A가 이제 양수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원래 어려워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시퀀스가 있어서 Pn of polynomials, real polynomials라고 하겠습니다. such that pn0는 전부 0이고 그리고 pnx가 절대값 x로 균등 수렴하게 잡으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코롤러리인데요. 이 함수가 기본적으로 연속함수니까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연속함수니까 방금 했던 바이어스트러스 어프록시메이션 theorem에 의해서 절대값 x로 균등 수렴하는 다항함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긴 한데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건데 만약에 얘만 있었으면 근데 pn0는 0이란 조건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를 잡을 건데 그 다항함수가 이 조건도 만족하도록 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별거 아니고 자, take pn star x 절대값 x로 균등 수렴하도록 하는 이제 폴리노미얼들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방금 했던 바이어스트러스 어프록시메이션 theorem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pnx를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pnx를 어떻게 설계하면 되냐면 pn 스타 x에서 pn 스타 제로를 뺀 걸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다항함수 맞죠? 이건 상수함수니까 빼면 여전히 다항함수고요. pnx가 절대값 x로 균등 수렴할지가 문제인 건데 근데 만약에 pn 스타 0이 0이 아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0이 아니었죠.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친구도 어쨌든 수렴을 해야죠. 근데 왜 수렴하죠? 그러니까 pn 스타 x가 절대값 x로 균등 수렴하니까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별 수렴하니까 pn 스타 제로도 0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pn 스타 x에서 pn 스타 제로를 뺀 거는 여전히 절대값 x로 갑니다. 절대값 x 빼기 0으로 가니까 여전히 절대값 x로 수렴을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균등 수렴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쵸. 근데 당연하죠. 네, 당연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pnx 빼기 절대값 x의 쏨놈을 보고 싶어요. 근데 얘는 이제 pn 스타 x 빼기 pn 스타 제로 빼기 절대값 x의 쏨놈을 보고 있어요.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pn 스타 x 빼기 절대값 x의 쏨놈 빼기 pn 스타 더하기 pn 스타 제로의 쏨놈 이게 이제 이거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얘는 0으로 간다는 게 가정이고 얘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요.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갑니다. 뭐 쏨놈이라고 해봤자 상수함수니까 제일 큰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pn 스타 제로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거니까 0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둘 다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간다.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Bias Trust Approximation Theorem을 잘 기억을 하면 이것도 뭐 바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길었지만 이렇게 Bias Trust Approximation Theorem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거의 Generalized 버전이 이제 Stone Bias Trust Theorem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금까지 뭘 얘기했냐면 연속함수가 주어지면 그 연속함수를 다항함수로 잘 근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꼭 다항함수로 근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항함수가 좋은 함수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좀 다른 함수로 근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다항함수로 꼭 근사를 해야 될까? 그것도 한계점이고요. 다른 걸로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균등 수렴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실수 전체에서 하고 싶은데 뭐 이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당연히 베리에이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거를 설명을 해주는 좋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스톤 바이어스 트러스 어프록시메이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좀 이제 그 뭐랄까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준비 용어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룰 개념은 family A of complex functions. on E is called an algebra. 알제브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할 건데, 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알제브라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F랑 G가 A 안에 있으면 곱한 거, 더한 게 먼저 A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F랑 G가 A 안에 있으면 F랑 G를 곱한 것도 A 안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F랑 A가 F가 A 안에 있고 그리고 C가 이제 복소수이면 그러면은 CF가 A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알제브라라고 불러요. 실제로 알제브라라고 여기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원래 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조금 용어 설명을 좀만 더 해보면 이제 알제브라라는 개념은 뭘 두 개를 합친 개념이냐면 이제 ring이라는 개념하고 벡터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합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는 뭔지 아세요? 선형대술 혹시 공부하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더하기라는 구조랑 스칼라 곱이라는 구조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에디션. 그리고 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링이라는 구조는 뭐냐면 덧셈이라는 구조랑 곱셈이라는 구조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에디션. 얘는 멀티플리케이션. 스칼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드라고 하는 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선형대수 공부를 하셨으면 필드가 링의 일종입니다. 필드는 링보다 좀 더 좋은 친구예요. 어쨌든 필드도 덧셈하고 곱셈이 있는 구조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성질들을 만족을 해야겠죠. 어쨌든 링이라는 개념하고 벡터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합친 거. 알제브라는 뭐냐면 덧셈, 곱셈, 스칼라 곱 똑같은 표기를 쓰긴 했지만 에디션, 멀티플리케이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 세 가지 구조가 전부 다 있는 친구를 알제브라라고 보통 부릅니다. 물론 이제 성질들을 만족을 해야 돼 몇 가지. 예를 들어 가환,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거를 교환 법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성립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세 가지 이렇게 연상 구조가 있어야 알제브라라고 부릅니다. 이게 세 가지인 거죠. 덧셈, 곱셈, 스칼라베. 덧셈, 곱셈, 스칼라베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지 우리가 알제브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표기이고요. 많이 쓰는 그 이름이고 이름은 유명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만약에 이게 real 펑션이었으면 스칼라가 이제 real로 바뀌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complex 알제브라 혹은 real 알제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좋아요. 그래서 알제브라 설명 끝났고 좀 더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자, let A be a family of complex functions on E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the set B of all functions which are
limits of uniformly convergent sequences of members of A is called the uniform closure of A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우리가 기억나시죠? CX라고 하는 구조에는 매트릭을 뭘로 이제 매트릭이 결정이 되냐면, 인피니티 놈을 주면은 매트릭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놈에 대해서 뭐 컨버전스나 이런 걸 따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의 컨버전스가 유니폼 컨버전스니까, 여기서 뭐 여기서의 토폴로지는 다 얘로서 주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클로저를 취한다는 게 뭐냐면, 그쵸?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아놓는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유니폼리 컨버지 하게 하는 그런 친구의 극한들을 다 모아놓은 게 유니폼 클로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새롭다기보다는 원래 기대해야 되는 거죠. 네, 새로운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유니폼 클로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 정의를 원래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사실 새로 정의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A가 CX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A가 CX의 부분집합이었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A가 지금 CX의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왜냐면 컨티뉴어스란 조건이 없잖아요. 컨티뉴어스란 조건이 없죠. 그냥 컴플렉스 펑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란 조건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CX에서의 구조를 사실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CX에서의 구조를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 정의를 했고요. 어쨌든 뭐 아이디어는 똑같이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대로 유니폼 클로저라고 부르는 거는 이런 숨놈이 주어졌을 때 그 구조, 그 놈에 대해서 이제 수렴하는, 다시 지금 말이 꼬여요. 지금 졸려가지고. 숨놈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숨놈에 대한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게 이제 유니폼 클로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랑 B랑 같았으면, 그러면은 A는 uniformly closed 되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A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리밋에 대해서는 사실 닫혀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A는 그냥 뭐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요. 컴플렉스 펑션 전체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일부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몇 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유니폼리 컨버전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그 극한들이 여전히 A 안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유니폼리 클로스드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유니폼리 클로스드가 아닌 발레가 무엇이냐? 발레라기보다는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set of continuous function들을 다 모아놓은 거, 이거는 uniformly closed가 되어 있겠죠. 이건 uniformly closed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continuous function들은 여러분이 uniformly converge 하는 continuous function들의 그 극한은 여전히 여전히 continuous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일 첫 시간에,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uniformly closed가 되어 있는 셋이고요. 물론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컨티뉴스 펑션에 대한 얘기고, 근데 이 친구는 uniform closure라고 부를 수 있어요. uniform closure of the set of polynomials on AB. 그쵸? 폴리노미얼은 여러분, 그쵸? 아까 이게 바로 볼차노-와이어스트러스 프로퍼티의 그 내용을, 보래. 말이 같고요. 자, 바이어스트러스 어프로시메이션 티어렘의 결과를 다시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클로저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모든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펑션 하나를 딱 잡았을 때 컨티뉴어스 펑션들은 얘의 유니폼 클로저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컨티뉴어스 펑션은 이 폴리노미얼들의 극한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왜냐면 유니폼 클로저는 이 폴리노미얼의 극한들을 모아놓은 셋이기 때문에 모든 컨티뉴어스 펑션이 다 이 유니폼 클로저 안에 있으려면, 그럼 모든 컨티뉴어스 펑션이
폴리노미얼의 극한으로 써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정확하게 바이어스 트러스트 어프로시메이션 티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트러스트 어프로시메이션 티어렘을 이렇게 지금 팬시하게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오늘 바이어스 트러스트 어프로시메이션 티어렘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내용 한 것까지 종합을 해서 이제 스톤 바이어스 트러스트 티어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